네, 어제 추가 인선이 단행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54일 만에 드디어 1기 내각 인선은 완료가 됐습니다. 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수사 중인 검찰 오늘 오후에 이준서, 이유미 두 사람 다시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부터 정치권 이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야당에서 부적격 3종 세트라고 벼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이 중에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는 통과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진행한 곳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예. 그 위원장이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의원이죠. 예. 원래 이 상임위원회 자체도 4당 간에 여야 간에 합의가 있거나 아니면은 위원장 단독으로 이렇게 소집을 해서 직권 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김상곤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은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국민의당 유성엽 위원장이 직권 상정을 해서 처리를 했는데 국민의당이 그동안 안 된다고 했다가 이제 방향을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에는 채택으로 선회를 한 겁니다. 호남 출신이라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것이 호남 출신의 대표적인 개혁적인 인물인 김상곤 후보자의 채택을 좀 너무 이렇게 주저하기에는 좀 국민의당으로서 너무 압박감이 심했을 겁니다. 가뜩이나 제보조작 의혹 사건으로 호남 민심이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손을 들어주는, 물론 이제 부적격 의견을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선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의당이 지금 호남에서 일부 조사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보다도 낮게 나오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지금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는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야권 공조로 봤을 때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지금 보수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당과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신부적격 3종 세트라고 해서 아예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 그 반면에 지금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잡고 있는데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념적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 공백을 메꾼다는 취지에서 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임명을 강행한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머를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김동철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민주당이 야당 때와 같은 원칙을 가지고 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 정책 공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지금 정의당조차도 특히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공세만 봤을 때는 사실 임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 내의 기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일부 떨어진다 한다 하더라도 그냥 밀어붙여서 임명을 한다라는 기류가 있기 때문에 요 며칠 동안의 어떤 전국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의당에서는 이제 음주운전 전력도 있는 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오늘까지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일부 인사들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은 어제로 문재인 정부 1기 인선, 내각 인선은 완료가 됐습니다. 면면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총리와 17개 부처 장관 지명을 끝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이끌 1기 내각 인사를 분석합니다. 먼저 지역, 학력, 성별 면에선 비교적 고른인 사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남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호남이 5명, 수도권과 충청이 각각 3명인데요. 특히 부총리급 이상의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호남 출신 2명이 포진해 있는 점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전체 18명 가운데 4명이 여성이죠. 애초 문 대통령이 내세운 여성 비율 30% 공약에는 못 미쳤습니다. 대선 캠프 출신은 12명에 달합니다. 문재인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대표적이고요. 직업별로는 교수 출신과 전현직 의원 출신 비중이 높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교수 출신이 6명, 정치인 출신이 6명입니다. 시민단체 출신의 약진도 두드러집니다. 박상기 법무부, 정연백 여성가족부,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상대적으로 정통 관료 비중은 많이 줄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아는 장관이 끌고 부처 일을 잘 파악하고 있는 차관이 미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박근혜 정부 때는 1기 내각이 관료 출신들이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교수 출신 그리고 시민단체 출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이제 가장 두드러지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국정 철학과 국정 철학을 공유한 그런 인사들을 이제 대거 배치한, 전면 배치한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물론 이제 교수나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장관의 내각에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고착화되어 있는 관료 사회에 새로운 바람들, 신선함, 이런 참신한 정책 구상들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예. 굉장히 그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려되는 점은 틀림없이 또 이제 지적해야 될 점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책을 구상하고 그런 단계랑 정책을 집행하는 단계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정책을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에 그런 반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리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또 대처할 수 있느냐, 이런 능력들이 발휘가 돼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은 그런 부분에 참 훈련을 경험이 많이 받은 있죠. 부분들인데 과연 이제 교수나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조화롭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려되고 이제 본인 스스로 극복해야 될 과제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공약이었던 여성 장관 내각 30%는 지키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했죠. 그렇지만 이제 그 피우역 보훈처장이 이제 장관급으로 또 격상된 부분들도 있고요. 아직 중소기업 벤처부 정지부 조직 개편이 안 됐지만은 아직 한 자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이제 보완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당에서 이 시간 통해서 생중계드렸습니다만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죠. 결국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다라는 잠정 결론 내놨습니다. 하지만 풀리지 않은 의혹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관영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장 그리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나 안철수 대표가 이 사건에 관여하였거나 인지하였거나 조작된 사실을 인지하였다라고 보여줄 만한 어떠한 증거도 진술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당 자체 조사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이며 자, 하지만은 검찰은 오늘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뿐만 아니라 뭔가 윗선이 더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다시 오늘 조사를 하거든요.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어제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새벽까지 조사를 하고 다시 불러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질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진술이 엇갈린다라고 보인다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서로 진술이 일치한다고 하면 새로 부를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결국 누군가는 한 사람 지금 그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어제 그 김관영 그 진상조사단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 기본적으로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말을 신빙을 하고 또 그 이유미 씨는 자꾸 이준서 그 최고위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책임을 떠넘기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와 같은 여부는 오늘 대질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서 지금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마 두 사람의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다 했을 겁니다. 아마 그 바이버라고 해서 한국에서 도감청되지 않는 것을 사용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자를 남긴 그 내역은 휴대폰에 복구를 하면 그대로 복구를 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건 이 검찰에서 이 디지털 포렌직을 통해서 이 복구해 있는 그 문자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스모킹건으로 이 두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릴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일 텐데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남부지검에서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질 조사를 통해서 좀 밝혀질 가능성이 좀 높아 그렇습니다.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와 이유미 씨의 관계인데 이유미 씨가 이제 구속되기 전에 검찰에 불려나가기 전에 이게 상황이 좀 심각하다. 내가 조작을 했고 이거 알려지게 됐다라면서 여기저기 구명 운동을 합니다. 그때 안철수 전 대표한테도 문자를 보냈고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안철수 대표는 문자를 받지만 이거 뭐지? 하고 덮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냈는데도 가만히 있었다. 이 부분이 아직은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른바 그 꼬리 자르기를 하고 몸통은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있고, 물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진상조사단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바보냐 그걸 알고도 그렇게 하게라고 했을 정도 되물을 정도로 결백함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다 하셨듯이 제가 기억하기에 그 5월 4일 정도였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 그 내부적으로 하고 5월 5일 날 발표를 했는데, 한 달쯤 지난 이후에 지금 6월 25일에 이와 같은 그 이유미 씨가 문자를 보냈는데, 그 전날 이미 그 이준서 씨가 이 안철수 그 후보와 독대를 했단 말이에요. 과연 그와 같은 문자도 왔고 독대를 했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내용이 뭔지를 몰라서 그냥 있었다는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는 결국 그 앞으로의 문자 메시지라든가 다른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의 어떤 진실성을 가리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사건도 아니고 대선 전에 지고 있는 후보가 앞서고 있는 후보를 따라잡기 위해서 무리를 두면서 국민들을 속인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게다가 제보를 조작했고요. 과거에 김대엽 사건이 그런 사건이고,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NLL 발언도 사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거 정당 차원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당이 해체가 되고 정계 개편까지 올 수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닌 게요. 일단 그 정당이라는 것이 지금은 국고 보조금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선이라는 것도 국고 보조금으로 치러진다는 거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그 당의 운영 자금 또 대선 자금도 그런데, 그런 것들 그 과정들이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국민의당은 이번 사건을 어제 이제 자체 진상조사단 결과를 보면은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다. 물론 그 국민의당의 희망 사항이 담겨 있을 거고요. 또 그 강제 수사를 못하는 한계 때문에 뭐 그런 결론이 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만약에 검찰 수사 결과에서 그것과 다른 결론, 당이 어느 정도 조직적으로 개입이 돼 있었다라든가 안철수 전 후보나 박지원 전 대표가 인지했다라는 그런 그런 증거가 나온다라면은, 그런 결론, 검찰 수사 결론이 나온다라면은 국민의당으로서는 아주 그냥 파멸적인 아주 그렇죠. 파괴적인 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럴 타격이 경우에 크겠죠. 그 안철수 전 후보 경우에는 자칫 정계 은퇴까지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을 건데, 예. 검찰 수사가 그래서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아직도 말이 없습니다. 변호사님, 그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이준서, 이유미 두 사람이 이제 대질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두 사람의 이준서가 개입이 안 됐다면 진짜 이유미 혼자의 돌출 행동이 끝나는데, 검찰에서 불렀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바이버를 썼다고 하지만 그거를 두 사람을 대질 조사를 하고 그 바이버 쓴 그 휴대전화를 분석을 하면 누가 거짓말하는지 명확하게 나옵니까? 그 팩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아시다시피 지금 그 이준석 그 전 최고위원의 발언과 또 박지원 전 대표의 발언이 미묘하게 살짝 그 변동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게 5월 1일 날 이와 같은 것은 내용을 그 카톡 내용이나 문자를 받은 다음에 그 내용을 박지원 전 그 당시는 공동 그 상임 선대위원장이었죠. 예. 거기에 그 전화를 하고 카톡을 했는데 처음에는 전화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그 단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발표를 보면은 한 차례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서로 대화를 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조금씩 진술이 변해가는 과정에서 물증은 결국 통화 내역 그리고 문자 내역, 그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문자를 통해서 본인이 책임이 없다는 것도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상황 살펴보죠. 홍준표 전 경남지사 어제 압도적인 득표로 새로운 당대표에 선출이 됐죠. 홍준표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의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져가는 이 당을 재건하라는 뜻을 받았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받는 자유한국당의 대통령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켜온 그런 분들과 보수 우파의
대표적인 분들을 섭외해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자, 그리고 오늘 첫 일정이 현충원 참배였고요. 현충원에서 질풍 모구, 질풍 바람에 머리를 빗고 모구 비로 온몸을 씻는다. 네, 목욕을 한다. 뭐 이런 뜻인데 이른바 이제 풍찬노숙하겠다는 맞습니다. 얘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을 이끌어갈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세 가지 비전을 밝혔습니다. 강한 어떤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하면서 인적으로 그리고 또 조직적으로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 혁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지금 당의 어떤 그 지금 진영이 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위원회를 새로 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어떤 보수 대혁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보수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정치계에는 보수는 부패해서 망하고 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지난 그 대선 때는 보수는 분열하고 부패해서 폭삭 망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혁신을 얘기했다는 것은 제대로 얘기를 했는 것이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질풍모구 이제 야당으로서의 정체성, 웰빙 정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나쁜 이미지는 벗고 이제 서민으로 다가가서 어떻게 보면 밖에서 그 어떤 야성을 기르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와 같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은 기본적인 방향은 바른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담보해낼지 액션 플랜을 만들어낼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어제 결과 나왔을 때 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지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유해 최고위원 친홍파로 분류되는 그동안 뭐 방송을 통해서 좀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전혀 새로운 인물이에요. 뭐 정치 인물한 지 4개월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요. 예. 저도 뭐 처음 들어본 인물이었는데 지금 예. 수석 부대변인이라 그러는데 아무래도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점들이 그 아주 효과를 입은 것 같습니다. 신발 벗은 게 효과가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노래 네. 부르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마음을 잡은 것들이 그 큰 효과를 입은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상당히 의외의 인물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이 친홍파 그리고 그 당의 친박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끌어질 것으로 보세요? 일단 그 홍준표 대표 체제로 당이 구축이 됐으니까 물론 이제 친박계 강성 친박계 인사들은 이렇게 당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은 홍준표 신임 대표의 가장 큰 과제는 친박계 인사들 몇 명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늘에서 보수가 어떻게 벗어나게 만드느냐 그것이 가장 큰 과제고 그 결실은 1년 뒤에 지방선거 결과에서 나타날 겁니다. 만약에 1년 뒤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광역단체장 한 명도 얻지 못한다라면은 홍준표 대표의 그 임기는 아마 1년으로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감자밭에서 전체 최고위원 뽑았는데 앞으로 그런 심정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의원,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